안녕하세요. 거지근성 남자친구 어머님 때문에 파혼한 여성입니다. 가끔 외롭거나 힘이 들 때 사연을 들으러 오는데요. 오늘만큼은 제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싶어요. 처음 남자친구를 알게 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가에서 포장마차 분위기가 나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0대의 아가씨가 웬 횟집이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한순간도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하시던 때 친가와 외가 그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게다가 어머니께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셨던 탓에 경제활동은 오롯이 저희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늘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그나마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는 반지하 월세에서 지상 빌라의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솔직히 저라도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판검사라도 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부모님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특출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제 상태는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았지요. 이대로 대학에 간다고 한들 부모님 돈이나 까먹지 않겠나 싶어서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대학 등록금은 내주실 테니 무조건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을 안 나오면 이 사회가 저를 사람으로도 안 봐준다면서. 그래도 운이 좋게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바로 등록금 걱정이 되더군요. 부모님께선 걱정 말라 호언장담을 하셨지만 불안하고 괜히 죄송스럽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부모님께서 저를 불러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 모으셨던 돈이라고요. 그날 저 부모님 앞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왜 나는 백화점에서 운동화 안 사주냐, 브랜드 잠바 입고 싶다며 철딱서니 없게 굴던 지난날이 떠올라서 너무 죄송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자라는 동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아버지가 모아주신 돈은 4년의 대학 생활을 충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 주인이 전세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해왔지요. 그 돈을 내지 못하면 찾아보나마나 지하 외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나 아버지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어머니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어머니는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거든요. 폐가 다른 사람들의 80% 정도밖에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고 저는 고민 끝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어떻게든 당신이 돈을 구해오겠다 하셨지만 직장에서도 잘린 애만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걸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런 아버지를 믿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통장을 돌려드린 뒤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공부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나중에라도 부모님께서 제가 학교를 때려친 걸 아시면 얼마나 스스로를 탓하시진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일단 휴학 신청을 하고 학교 앞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몸에 뜨는 기술이나 그런 거에 대단한 뜻이 있던 건 아니고 그곳이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시급도 다른 곳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수님이 들으시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의실에서 듣는 강의보다 훨씬 유용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의 지혜까지 배우는 듯 했어요. 그렇게 2년을 휴학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등록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돈이 모이고 모여서 목돈이 되니 학교를 가는 게 맞나 싶었지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 제가 학교를 가지 않고 횟집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매번 딸 옷에서 비린내가 가시질 않으니 어머니께서 며칠 저를 따라다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인 것 같다고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냐며
아버지께서도 당신이 그 돈을 받아 쓰는 게 아니었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된 거 저를 한번 믿어달라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고요. 한바탕 실랑이 끝에 어머니께서 알겠다고 대신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 꼭 당신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라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저는 막연히 생각만 했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횟집을 여는 거였어요. 사실 어머니께 들키기 며칠 전 제가 일하던 횟집 사장님으로부터 가족들하고 이민을 가게 되어서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장님께선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혔는데 권리금 몇 푼 받고 넘기려니 속이 쓰리시다며 농담반 진담반처럼 저한테 가게를 사라고 하셨었지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가게를 열게 되면 더 이상은 부모님을 속일 수가 없을 거란 생각과 동시에 그렇다고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도 없어서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도 다 아시겠다. 그 가게를 사야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제 가게를 갖게 되었고 일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덕분에 손님도 주인이 아저씨에서 저로 바뀐 거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래도 생선을 고르는 눈이라던가 회 뜨는 기술 같은 건 주인 아저씨만 못했으니까 제 스스로 자신이 없었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같이 직접 수산시장을 다녔고 작은 것 하나도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 덕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횟집을 5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인지 횟집 자체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별의별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더군요. 술 먹고 시비가 붙는 사람들도 있고 서비스 달라고 들어눕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먹고 돈을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도 쉬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끼리 싸움이 붙었거든요. 먼저 시비를 걸던 손님이 오히려 상대한테 얻어터졌는데 제가 여자라고 만만해 보였는지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려 들었습니다. 급기야는 깨진 술병으로 절 위협하면서 말이에요. 모두가 겁을 먹고 주저하던 그때 남자친구가 나서서 그 손님을 막고 경찰을 부르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남자친구는 구급 공무원이었는데 직업이 안정적이고 탄탄했던 대신 벌이가 적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치면 제가 3배는 넘게 벌더라고요. 하지만 정말이지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제가 지출하긴 했지만 제가 워낙 바빠서 데이트 자체를 자주 못했기에 크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사귄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주의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사귀었으면 알만큼 아는 것 같으니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연히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만나게 되었지요. 물론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누나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선물로 과일 바구니에 꽃을 사갔는데 누나 중 한 사람이 돈 많이 번다더니 손이 작다고 그러대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 가져온 것과 똑같이 들고 온 건데 알고나 하는 소린가 싶었지만 그냥 그러냐고 웃어 넘겼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이 3시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속으로 애매한 시간대다 싶었지요. 보통 주변 친구들 말이 예비 시댁에 도착하면 식사하고 후식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간다 했는데 3시에 점심을 먹기는 늦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간 과일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대략적인 건 이미 다 어머님께 자기가 말씀드렸다고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대학을 마치지 못한 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에겐 딱히 컴플렉스도 아니었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고졸인데 대학까지 나와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당신 아들하고 수준이 맞냐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누나들까지 나서서는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둥,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된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이때 남자친구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실실쪼개며 웃기만 할 뿐 저를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나 싶어서 맞다고 남자친구랑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남자친구가 책상 앞에만 있어서 그런지 꽉 막힌 구석이 있다고 어쩔 때는 저 돈 받고 일하면서 안 답답한가 싶고 그렇다고 받아쳤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돈 좀 번다고 벌써부터 당신 아들 무시하냐고 발끈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처럼 실실 웃으며 그럴 리가 있냐고 대꾸했고요. 솔직히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으니 제가 제 자신을 낮추고 어머님 비위에 맞춰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지 남자친구는 어머님이나 언니들의 의도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제 편을 들기는커녕 멍청이 마냥 자리를 지키며 실실 웃고만 있더라고요. 게다가 집 이야기가 나오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시세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주변보다 저평가되어 있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3억이 안 되는 돈으로 구입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른 덕분이었어요. 운이 좋았지요. 남자친구도 물론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이 사실은 모르고 계셨는지 저에게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얘기가 되어 있던 대로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만큼 인테리어와 가정가구는 남자친구가 하기로 했다고요. 이를 듣곤 언니 중 한 명이 그럼 한 3, 4천이면 되겠다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네 싶어서 아니라고 1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두 언니는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더러 제정신이냐입니다. 아무리 대학을 안 나왔어도 그렇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나요. 시집도 안 가고 어머님께 용돈 받아 쓰는 언니들한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동시에 며느리감한테 제정신이냐고 묻는 게 더 제정신인가 싶었고요. 하지만 제가 따지고 든들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건 제껴두고 일단 왜 1억이나 드는지부터 조목조목 설명해드렸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래된 아파트라서 일단 안을 싹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가구도 오래오래 쓸 거니까 좋은 브랜드 제품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야 다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횟집에서 보내다 보니 집에서 머물 때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있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모아둔 돈도 꽤 있고 어머님이 보태주실 거라서 1억은 거뜬하다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놀라실 줄은 몰랐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가며 몇 초 동안 바라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한 어머님의 말씀에 그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파트 값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지 않냐고 계산이 안 맞는다고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럼 당신이 미쳤다고 제 집에 1억을 쳐바르냐입니다. 또다시 이어진 어머님의 수준 낮은 언행의 진저리가 나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그 집에 저 혼자 살 게 아니고 어머님 아들도 같이 살 거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저보다 어머님 아드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생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네요. 그제서야 언니들도 뭐라 반박을 못하겠는지 입은 뻥끗하지도 않고 그저 사나운 눈초리로 절 째려보고만 있더라고요. 확신컨대 남자친구도 그런 언니들의 반응을 봤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자친구는 사람들 눈치만 이리저리 살펴올 뿐 똑바로 말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어머님과 언니들 그리고 제 사이에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라곤 고작 실실 웃거나 눈치를 살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기껏 생각해낸 소리가 제가 효녀라는 이야기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께 그래도 제가 참 효녀랍니다.
매달 돈 벌면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20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요. 뭐 한다고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선 그러면 결혼해서도 계속 그렇게 친정에 돈을 가져다 줄 생각이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럴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제 대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란 건 예상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이것 보라며 결혼하면 남편이 버는 돈이건 제가 버는 돈이건 부부 공동재산이랍니다. 그러니 남편과 상의를 하고 어른들 의견도 물어야 하는 거라대요. 100번 양보해 남편이랑 상의를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건지는 이해가 도통되지 않아서 왜 상의를 해야 하냐고 여쭈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당신은 친정에 재산 빼돌리는 며느리는 볼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그러자 한 언니가 아니면 양가에 똑같이 잘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언니도 그 말이 정답이라면서 양가에 똑같이 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답니다. 다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싶었지요. 솔직히 이때는 이미 결혼하겠다는 생각은커녕 갈 때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싶어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 드실 거 못 드시고 입을 거 못 사 입으시며 저를 키우셨지만 어머님은 뭐 절 위해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막말로 저 잘하는 동안 1,000원 한 장 보태신 게 없지 않냐고. 효도를 받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공들여 키운 자식들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점점 울그락불그락 변해갔고 이번만큼은 남자친구도 상황이 잘못되어간다는 걸 눈치챘는지 절 잡아끌어서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제가 왜 이러냐고 이 손 놓으라고 남자친구 손을 뿌리치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야말로 왜 그러냐입니다. 결혼 안 할 거냐고 적당히 대충 맞춰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뭘 대충 맞춰드리냐고 그러다가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말에 대답해서 콧게일 일 있냐고 보아하니 당신 어머님 내 약벌이랑 그런 걸로 후려치게 하실 심산이신가 본데 어림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저더러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부리지 말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남자친구더러 가서 당신 식구들한테 없는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러라고 거지도 아니고 왜 남의 재산에 맘대로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자친구도 제가 자기 식구들더러 거지라 했다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도 좀 전까지 어머님과 두 언니들한테 당한 수모가 생각나서 같이 악을 쓰고 저는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짜증이라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너랑 결혼 안 해도 나는 손해볼 거 하나 없다고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3주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한 건지 횟집으로 남자친구 어머님과 두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다행히 손님이 없었기에 가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 하니 당신이 그날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해주러 왔답니다. 황당해서 허락 같은 거 필요 없다 헤어졌다고 말했지만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기로 작정이라도 했는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쯤 했으면 죄송하다 숙이고 들어오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알아봤는데 공동명의로 바꿔야 세금 혜택도 있고 어쩌고 저는 됐다고 그렇게 아드님 저한테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집값이 7억이니 7억 들려서 보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이나 해보겠다고요. 어머님은 저더러 도둑놈 신보라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세상 천지에 물어보라고 우리 둘 중 누가 도둑놈 신봉가라며 따지고 들었네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네 가족들 좀 데려가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시근덕거리며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그냥 내보내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어서 나가는 뒤통수에 소금 한 바가지 허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야 남자친구도 이별을 확실히 받아들였는지 더는 연락이 없네요. 잘된 일이지요. 요새는 내년에 여는 이웃점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 같아선 여기다 제 횟집 주소 딱 알려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